자, 이제 프레임 안의 프레임 기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또 공부를 해볼게요.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사진 찍는 그 주변에서는 모든 대상들을 다 프레임 속의 프레임 기법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프레임 속의 프레임 기법을 이용하면 항상 주 대상으로 시선을 집중을 시키는 효과가 있고, 그리고 바로 앞에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등 부분이나 아니면 이쪽에 벽체 있는 부분, 이 부분이 바로 정경에 위치하기 때문에 원근감을 강조한다. 그죠? 이건 좀 이해가 되시죠? 이런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원에 나가서 사진 찍을 때도 조각 작품이 있거나 아니면 거기서 이제 나무 기둥이 있거나 이러면 그걸 프레임 속의 프레임을 삼아서 한번 찍어 보십시오. 그렇게 훨씬 더 사진이 조금 더 주 대상을 강조를 하고 원근감을 강조하기 때문에 조금 더 입체적인 그런 효과를 준다. 이런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이 프레이밍을 잘하는 그런 좋은 어떤 그런 이제 팁들을 제가 몇 가지를 소개를 할게요. 자, 우리가 저번에 이제 빛 공부할 때, 빛 탐구 공부할 때 또 이야기를 했지만 항상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을 때 주 대상 자체가 돋보여야 됩니다. 그 주 대상 자체가 돋보이려면 당연히 빛으로는 주 대상을 드러내야 되고 불필요한 부분들은 또 복잡한 부분들은 그림자나 어둠으로 감춰주는 게 아주 효과적이라고 그랬거든요. 자, 이때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인도 북부 지역에 있는 라다크 지역으로 가는 길목에서 유목민 텐트거든요. 유목민 텐트 앞에서 이 꼬마아이가 이제 바깥에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을 받으면서 이제 사진 찍는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그때 찍은 사진인데 이 얼굴 눈동자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중안부 중점 모드로 사진을 촬영을 하니까 이 얼굴은 적절한 밝기로 나왔지만 배경 부분은 어둡게 나왔죠.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하고 똑같죠. 보통 이제 우리가 카페 같은 데 갈 때도 카페 입구는 이제 좀 밝죠. 비가 내리든 흐리든 그다음에 햇살이 내리든 입구는 빛을 받아서 이제 밝지만 실내는 아무래도 바깥보다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출 편차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을 때도 카페에 갔다 그러면 이제 바로 문 앞에서 문 입구에서 찍든지 아니면 야외에 빛이 들어오는 창문 쪽에서 이제 그 사진을 찍는다든지 이런 게 필요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레이밍을 잘하는 첫 번째 팁은 빛으로 주 대상을 드러내고 그림자나 어둠으로 불필요한 부분을 감추어 주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우리가 이건 이제 TV에서 있는 그런 불교용품 파는 노점상이었는데요. 아주 늦은 오후 시간이 되니까 빛이 비스듬하게 이렇게 청명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빛이 비스듬하게 들어오니까 나머지 이 부분에만 빛이 들어와서 이 부분이 밝게 표현이 됐고 나머지 배경 부분까지는 빛이 닿지 않으니까 이 배경은 어둡게 표현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어디를 다닐 때 내가 사진을 잘 찍고 싶으면 빛을 유심하게 관찰하게 됩니다. 그냥 대충 이렇게 그냥 설렁설렁 지나가면서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찍어야 되겠다 하면 절대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외로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빛과 그림자를 잘 봐야 되고 이 부분들이 생각보다도 크지 않기 때문에 아주 작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유심한 그런 관찰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자, 우리가 또 한낮이라도 이런 유심한 관찰을 통해서 빛과 어둠을 이용하면 아주 단순하고 간결하게 구성할 수 있다 그랬죠. 이건 이제 우리 한낮에는 보통 이제 그 기차역 플랫폼 같은 데 있죠. 그러니까 한낮에도 우리도 저도 수원역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또 서울역도 그렇고 용산역도 그렇고 낮에도 저 한쪽에서 특히 오후 시간 같은 되면 가운데 이제 플랫폼 가운데는 어두운데 저 양옆 있죠. 양옆으로 가면 빛이 부분적으로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주 대상에다가 빛이 비치죠. 여기서 빛이 비스듬하게 이렇게 비치기 때문에 이 청포도를 파는 이 부분이 아주 밝고 선명하게 표현됐죠. 근데 나머지 부분들은 빛이 거의 안 들어왔기 때문에 어둡게 표현됐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주 대상은 빛으로 드러내고 나머지 조금 덜 중요한 배경이 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두움이나 그림자를 통해서 가려주면 사람들의 시선을 이끄는 그런 효과적인 구성이 됩니다. 네. 자, 그다음에 우리가 단순하게 사진을 찍으려면 그리고 또 상상력을 풍부하게 만들어 주려면 역광이나 반역광을 이용하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그죠? 이런 사진들도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에서도 얼마든지 찍을 수 있거든요. 다만 이제 시점이 해가 거의 이제 지평선에 도달할 쯤에 아니면 수평선에 도달 그런 시점에 이런 곳에 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뭐 제주도 우도에서도 이런 사진 찍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서해안에서도 이런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데 또 아니면 이런 아침 시간에 동해안에서 태양의 각도에 따라서 이런 사진도 찍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역광을 이용하면 빛이 워낙 역광이 강하기 때문에 이 빛의 이 빛이 반대편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이런 주 대상들은 다 실루엣으로 표현되는 거죠. 실루엣으로 표현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렇게 실루엣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히려 더 상상하게 만들고 또 여기서 궁금하게 만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꼭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순광으로만 찍을 필요는 없다. 때로는 역광이면 역광 상황으로 찍는 것도 아주 좋은 프레이밍 방법이다라고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역광 상황을 만나면은 너무 복잡하게 찍지 말고요. 좀 단순하게 이렇게 찍으시면 됩니다. 배가 여러 척 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좀 기다렸다가 배가 이렇게 한 척 정도 있을 때, 그 다음에 또 단순화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 사람들이 서로 겹치지 않은 배를 또 찍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진은 항상 간결하게 구성을 하라 그랬죠. 근데 간결하고 단순하게 사진을 찍으려면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도 사람들이 서로 막 겹쳐 있고 서로 포개져 있으면 그게 우리는 본능적으로 복잡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왕 사진을 찍는다 그러면 그 중에서 여러 척의 배가 있는 것 중에서 이 사람들이 서로 겹치지 않은 걸 골라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면 여기서 한 명 정도가 있어도 좋죠. 그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빛과 그림자를 이용해서 아주 단순하고 간결하게 구성하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역광을 이용하면 이제 어떻게 단순해지냐면 보통 이제 식물의 잎이나 꽃잎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이 잎이 얇거든요. 얇기 때문에 빛이 반투과를 하게 됩니다. 반투과를 하게 되고 이렇게 이파리가 이제 좀 겹친 있는 부분, 두꺼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빛이 조금밖에 통과가 안 되거든요. 또 그리고 아예 나무 가지 같은 경우에는 빛이 또 더 조금만 또 이렇게 겹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역광을 이용해서 우리가 꽃사진 찍을 때도 좋고 아니면 단풍 사진 또 이런 이제 나뭇잎파리 사진 이런 거 찍을 때도 좋죠. 반역광이나 아니면 또 완전 역광을 이용하면 이렇게 또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렇게 빛과 그림자를 이용을 잘 하는 것도 좋은 사진을 찍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런 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때 이 상황에서는 순광으로 찍을 수도 있고 역광으로 찍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석양이 내리는 이쪽으로 하면 이거는 이제 카메라 정면으로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의 반역광이나 역광 상태지만 이 낙타 있는 이 뒤쪽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석양빛을 정면으로 등지고 찍기 때문에 순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찍는다 그러면 청문광이 될 테고,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라도 내가 이동을 해서 청명광으로 찍을 수도 있고, 순광으로 찍을 수도 있고, 또 역광으로 찍을 수도 있고, 또 반역광으로 찍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역광을 이용하는 것도 비교적 단순하게 찍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렇게 빛과 어둠을 이용해서 간결하게 구성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 매직 아워, 그러니까 아침과 저녁 시간에 보통 우리가 찍을 수 있죠. 그래서 아직 이제 해는 이미 졌지만 하늘이 까맣지가 않고 이렇게 이제 석양빛이 남아있다든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약간 푸르스름하게 빛나겠죠. 그거하고 그 다음에 이 도시에 있는 이 가로등 불빛이나 이 건물의 불빛이 들어올 때 이때 이제 저녁 매직 아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사람들이 낚시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물고기를 잡고 있을까요? 혹시 아시겠어요?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이 알 것 같긴 한데. 그죠? 여기서 낚시를 좀 하고 있잖아요. 이건 이제 일본에 저번에 이제 거기 기타큐슈 쪽에 가니까 이런 언어 낚시 있죠. 언어가 이렇게 물로 이렇게 물길을 막 거슬러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길목에다가 이런 배를 설치해 놓고 언어를 잡고 있는 이제 그런 풍경입니다. 자,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사진을 구성하려면 가능하면 저녁 시간보다는 아침 시간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시간에 우리가 아주 사람들이 출근하기 전 시간 같은 경우에는 새벽 5시에서 한 6시 뭐 그때까지는 우리 길거리에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단순하고 간결하게 구성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이제 아침 출근길이 시작되면 좀 길거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좀 사람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저도 항상 이제 그 해외 출사를 가기 전에는 미리 그 지역을 한번 답사를 해보거든요. 근데 세계의 아주 유명한 그런 이제 촬영지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일반 관광객도 많죠. 사진가들도 많죠. 이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거의 없는 이제 그런 좀 아주 고즈넉한 풍경을 찍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의 교토에 가면 아주 이제 천 개의 도리라 그래가지고 도리가 이제 빨간색 이런 이제 기둥 같은 거 있죠. 그걸 쭉 이렇게 이제 세워놓은 걸 도리라 그러는데 거기에는 이제 신사에서 관리를 하는 건데요. 거기가 이제 후시미 이나리 타이샤라는 신사가 있는데 거기서 아마 여러분들 책 같은 데 보셨을 겁니다. 제 책에도 있고 그런 이제 사진을 찍을 때는 언제 가는 게 좋을까요? 새벽에 가면 좋죠. 그렇죠. 새벽에. 그러니까 이제 그 신사가 문 열자마자 바로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과거에는 모르고 한 10시 정도에 가니까 너무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사진들을 못 찍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다음날 9시에 문을 연다는 걸 이제 알고 9시 문 열자마자 바로 갔었거든요. 바로 가니까 우리가 찍고 싶어 하는 그런 이제 포인트에서 있으니까 그 절에서 일하는 사람이 어떤 일본 전통 복장을 하고 그 청계의 도리 쪽으로 쭉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딱 한 명이. 그때 이제 우리가 마음껏 찍었죠. 아주 단순하게 구성해서. 근데 불과 한 2, 30분이 더 지나니까 사람들이 수십 명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찍고 싶은 아주 그런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근데 그걸 사람들이 거의 없는 한두 명 정도밖에 없는 그런 장면을 찍고 싶다. 그러면 최대한 일찍 가는 게 좋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해보니까.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이렇게 새벽과 저녁의 매직아워. 이거는 새벽 매직아워거든요. 새벽 매직아워인데, 새벽 매직아워가 왜 좋냐면, 이렇게 이제 길거리에 있는 이 조명등을 통해서 이 길과 그다음에 건물이 적절하게 밝아져 있죠. 그리고 이쪽에 새벽 여명 하늘이 이렇게 부러스름하게 이렇게 밝아져 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도 거의 얼마 없죠. 한 명 딱 지나갈 때
이렇게 셔터를 딱 눌렀다는 이야기고.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이 거의 3분할 지점에 지나갈 때 셔터를 또 눌렀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사람이 가능하면 밝은 이제 이 배경 앞에 위치했을 때 이 사람을 세우는 게 훨씬 좋습니다. 만약에 이쪽에 걸어갔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둠에 묻혀버리죠. 그래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밝은 이 배경 앞에다가 배치를 하는 게 좋죠. 여기서 한 컷 찍고 이 앞에 좀 이동했을 때도 한 컷 찍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을 때 빨리 움직이는 사람이나 뛰어가는 사람을 찍을 때는 한 장 한 장 찍는 것보다는 좀 연사 모드로 찍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고속 연사보다는 저속 연사를 찍어서 거기서 가장 마음에 드는 사진을 골라내는 이제 그런 게 좋은 어떤 프레이밍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이른 아침이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빛과 그림자를 이용해서 단순화시키는 방법이거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보통 한 8시 정도경에 찍은 사진인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어떤 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빛도 있지만 이 건물 사이에 이 가린 그림자도 있죠. 그렇게 해서 이른 아침 시간에도 빛과 그림자를 이용해서 단순하게 찍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한낮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 드러날 수도 있기 때문에 한 10시 정도만 돼도 다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빛과 그림자를 사용하기가 좀 쉽지는 않겠죠. 그리고 아직도 그림자가 길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거 보면. 그래서 이 사진을 찍을 때도 마찬가지로 조금 기다렸다가 이 사람이 3분할 지점에 들어왔을 때 셔터를 눌렀죠. 그 다음에 또 이 반대편에도 대략 이렇게 3분할 지점에 어떤 사람이 있을 때 또 셔터를 눌렀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이따가 나오겠지만 사진을 단순하게 구성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대비적인 요소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 대비적인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남과 여성이죠. 여성이고 남성 대비죠. 그 다음에 흰색과 검정색의 대비, 그죠? 보색 대비도 되죠.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앉아 있다, 서 있다, 그죠? 이것도 대비가 될 테고 또 빛과 그림자가 당연히 대비가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빛과 그림자 인력을 이용해서도 또 단순화시킬 수 있고 대비적인 요소로 이용할 수 있다. 자, 그다음에 비교적 이제 아침에 어떤 그런 빛과 그림자 아침에도 태양의 고도가 낮기 때문에 이런 아침이나 늦은 오후 시간에 태양이 뜰 때도 얼마든지 빛과 그림자를 잘 이용하면 단순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여기도 보십시오. 그냥 한낮보다는 비교적 이른 아침 시간이니까 여기에 이 그림자 부분이 있죠. 이쪽으로 유대교 회당 쪽으로 빛이 들고 있지만 이 왼쪽 부분하고 아래쪽 부분, 이 오른쪽 부분에는 그림자가 드려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 그림자와 그 다음에 이 빛을 적절하게 이용을 하니까 내가 드러내고자 하는 주 대상, 이쪽으로 시선을 모아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죠, 이 부분이. 그리고 이쪽에서는 이제 뭐 유독 회당에 꽤 여러 사람이 지나갔는데 그 중에서 여러 사람이 막 뭉쳐서 들어가면 복잡하다 그랬죠. 그때도 조금 기다렸다가 한 명 지나갈 때 이때 셔터를 누른다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또 늦은 오후 시간입니다. 자, 늦은 오후 시간의 빛 역시 부드럽습니다. 그죠? 그리고 긴 그림자라 만들기 때문에 간결하게 구성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이건 이제 쿠바에 있는 트리니다드에서 아주 오래된 그런 이제 허물어져 하는 그런 교회의 풍경을 찍은 사진이거든요. 근데 이 사진을 찍을 때도 오후 한 4시 정도 경에 가서 찍었는데 그때 이게 다 그림자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 건물의 그림자 부분이기 때문에 이 그림자가 아주 길게 내렸었고 그리고 여기에 또 나머지 빛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 그림자가 진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서로 또 이제 대비를 이루기 때문에 돋보이기도 하고 또 거기다가 여기 있는 십자가 있죠. 이 십자가가 아주 의미가 큰 거잖아요. 이 십자가와 그다음에 이 그림자 형태를 잘 보십시오. 그죠? 그러면은 이 그림자의 형태 자체가 어찌 보면 뭐 같습니까? 사람 같은 사람 얼굴이요.
그죠? 사람 얼굴처럼 보이죠? 예, 그래서 사람 얼굴이고 그다음에 이 십자가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뭔가 이거 전체의 형상으로 봤을 때는 또 다른 우리가 뭐 절대자라든지 뭐 하느님이라든지 아니면 예수님이라든지 이런 걸로 우리가 하나 이제 형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하나의 이제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사진도 저도 이렇게 단순하게 구성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3년 전에 갤러리 코피다에서 이제 이런 쿠바 갔다 온 사진전을 했었는데 그때 어떤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이 사진이 아주 마음에 든다면서 하나 구입을 하시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우리가 그 오래된 교회라고 교회 전체를 다 찍었다 그러면 아무도 안 쳐다봅니다, 잘. 근데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여기서 어떤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또 지금은 옛날에 아주 과거에는 스페인 지배 시절에는 화려한 그런 교회로 지어졌겠지만 지금은 거의 방치되고 허물어져 가는 그런 교회잖아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어떤 그런 이제 신앙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 십자가만큼은 아주 소중하게 여기다 매달아서 보관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걸 보면 아주 의미가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레이밍 팁 세 가지. 이거는 이제 아주 복잡한 그런 상황, 그 다음에 어수선한 그런 상황, 뭐 이제 축제를 준비하기 직전의 그런 상황이거든요. 중국 윈난성의 소수민족들 그런 이제 하여튼 그 축제할 때 찍은 사진인데 그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을 때 막상 이제 축제의 공식 행사 있죠. 공식적으로 하는 그런 이제 뭐 춤과 노래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기록 사진밖에 안 됩니다. 이제 사진가들은 그런데 저기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 또 거기서 대기하는 과정 이런 데다가 많이 포커스를 둔다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도 여기 축제할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오픈 개방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고개만 까딱하고 사진 좀 찍겠습니다 하고 찍는데 단 이때는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진이 복잡한 이유는 충분히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영주님도 그렇고 다른 분도 마찬가지로 내가 찍고 싶은 주 대상이 있다 그러면 항상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십시오.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면 서로 교감도 이루어지고 또 화면을 가득 채워서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시선이 이 주피사체 쪽으로 집중하는 그런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근데 큰 용기가 아니라 이런 장면을 찍고 싶으면 그냥 이게 눈인사라도 까딱하고 뭐 테이크 포토 이 정도만 해도 이 사람들 충분히 오케이 해주거든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가까이 다가가라 그랬죠. 그죠? 가까이 다가가라. 자, 주 대상을 중심으로 관계를 구성할 수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가 멀찍하게 떨어져서 찍은 게 아니라 이 인도의 노점상을 찍기 위해서 최대한 가까이 다가간 거죠. 최대한 가까이 다가갔고 또 이 친구는 한참 이제 핸드폰 전화 통화 중이고 이 사람은 뭘 사러 왔는지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어, 한 17mm 정도 관광 렌즈를 이용해서 화면을 바짝 최대한 가까이 다가서 이렇게 아주 화면을 가득 채워서 구성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최대한 가까이 가서 찍는 것도 단순화시키기 위한 그런 좋은 프레이밍 팁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이제 이 길거리에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제 하여튼 뭐 카페트 이거는 이스라엘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런 거를 이제 뭐 수선을 하고 하는 그런 장면인데 서로 말은 안 통해도 이 사진을 찍을 때 그냥 이 할아버지한테 안녕하세요. 사진 좀 찍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오케이 찍으라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 사진가의 자세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사진을 찍을 때 이런 이건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통곡의 벽, 그 옆에 있는 그런 이제 유대교 어떤 기도소 이런 곳이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도 좀 많이 좁았습니다. 그렇게 넓은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16에서 55mm 줌 렌즈를 가지고 있는데 거의 16mm로 렌즈를 어, 광각 모드로 맞춰놓고 최대한 가까이 가서 찍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뭐 관광객의 특징은 조금 이렇게 주변부가 왜곡되는 그런 이제 것도 있는데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는 최대한 가까이 가서 이제 흔들리지 않게 찍는 게 또 중요하다. 자, 그다음에 이제 프레이밍 팁 또 네 번째를 보면 이렇게 프레임 안에 이 프레임 안에 이 각각의 이런 대상들이 있죠. 이 대상들이 서로 시각적인 질서를 이루도록 구성을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여기도 농민시장, 중국 파미르곤 쪽에 있는 농민시장인데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월요일마다 열리는 그런 시장인데 이 시장에 가보면 이런 데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복잡한 상황에서도 사진가라면 일정한 시각적인 질서를 찾아내고 시각적인 질서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유사성의 원리라고 있거든요. 이 보면 이제 시장의 틀을 이렇게 염소 틀을 이렇게 이제 어떤 팔로 나온 그런 이제 양들인데 이 양들은 이미 시장에 나와서 양털을 다 깎였습니다. 다 깎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엉덩이를 다 드러내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유사하죠. 하나, 두 개, 셋, 넷, 다섯, 여섯 마리가 서로 유사한 형태로 이렇게 또 바라보고 있죠. 여기도 그늘이신 이 부분도 또 유사한 형태가 되고 여기도 또 양들이 서로 또 유사한 형태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유사성의 원칙, 근접성의 원칙, 또 이제 연속성의 원칙 이런 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게 전체가 하나의 그룹으로 묶이기 때문에 단순해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진을 잘 찍는 사람들은 아주 복잡한 상황에서도 아주 단순하게 구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프레이밍 능력을 키워나가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앞에서도 얘기했죠. 프레이밍 팁 다섯 번째는 대비적인 요소를 이용하자. 그죠? 이 대비적인 요소는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빛과 그림자, 즉 명암 대비도 있죠. 그 다음에 보색 대비, 즉 이제 이 차가운 색과 그 다음에 따뜻한 색의 서로 대비, 이거 보색 대비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형태 대비도 있습니다. 형태 대비를 보면,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원이죠. 원의 형태. 그 다음에 이거는 아치 형태. 이것도 아치 형태. 그죠? 또 원. 그 다음에 여기도 또 이제 약간 뭐 삼각형, 또 삼각형, 또 사각형, 또 사각형. 그죠? 여기도 원. 이런 다양한 형태. 이 형태들의 서로 대비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둥글다. 그 다음에 이게 아래로 길다. 또 가로선이다, 또 세로선이다. 이런 다양한 어떤 그런 형태 대비도 있을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어떤 느낌적인 대비, 심리적인 대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느낌의 대비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아주 차갑다, 그죠? 그 다음에 따뜻하다, 이거 대비도 될 테고, 그 다음에 아주 이렇게 부드럽다, 거칠다, 이런 대비도 되고, 또 많다, 적다, 이런 대비도 되고,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이건 좀 어렵겠지만 심리적인 대비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기쁘다, 즐겁다, 또 화난다, 신난다. 그죠? 이렇게 대비적인 요소를 여러분들이 쭉 한번 생각을 해서 메모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최소한 한 100개 이상은 됩니다. 그죠? 그만큼 우리가 사진에서 적용할 수 있는 대비적인 요소가 수십 개가 아니라 수백 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 심리적인 대비까지 포함을 하면. 그죠? 네. 그래서 사진도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좀 사실 어렵기도 하고 또 배워야 할 것도 많고 공부를 좀 많이 해야 좀 더 깊이 있는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 또 뭐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다 뭐 전문 사진 작가가 되라 뭐 이런 개념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단계에서
조금 더 사진을 더 잘 찍고 또 그 단계에서 조금 더 올라가고 이런 사진적인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하고 사진을 찍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정말 열심히 또 하면 또 사진 전시도 할 수 있고 또 이제 뭐 포토 에세이 그런 책도 한번 낼 수도 있고 이제 이게 또 여러분들이 배워 나가면 또 재밌잖아요. 사진이. 그죠? 그러니까 알면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고 찍을 때는 뭐 사진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아, 참 사진 그냥 뭐 접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 수는 하겠지만 우리가 알고 사진을 찍어 나가면 훨씬 더 재밌습니다. 또 거기서 보람도 느껴지게 되고. 자, 이건 이제 우리가 빛과 어둠이란 그런 아주 극적인 대비적인 요소를 이용했죠. 그러니까 한낮의 그런 풍경입니다. 한낮의 풍경. 여기도 대비적인 요소가 있죠. 그죠? 이 빛과 그 다음에 그림자, 어둠, 그 다음에 죽음과 삶 이런 대비도 있죠. 그 다음에 약간 이렇게 수평선, 그 다음에 수직, 그러니까 누워 있다, 서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대비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대비적인 요소를 이용하면 항상 이 주 대상 자체가 많이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남해 바다에 갔다, 아니면 남해도를 갔다, 그러면은 대부분 다 이제 거기 등대가 어떤 거 보면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등대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그 빨간색 등대하고 파란색 바다를 서로 이렇게 보색 대비를 이용해서 프레이밍을 하면 훨씬 더 등대가 돋보이게 되겠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또 기왕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다 위에 여러 색의 요트가 있다. 그러면 요트를 다 집어넣지 말고 그 중에서 요트가 이제 요트의 돛이 노란색이나 또 붉은색도 있을 수 있잖아요. 또 보라색도 있을 수 있죠. 이런 같은 경우에도 역시 파란색 바닷물하고 또 빨간색 요트 돛하고 이렇게 구성을 하면 보색 대비가 되겠죠. 그러면 서로 보색을 이용하면 서로 강하게 튀기 때문에 사진이 훨씬 더 시각적으로 어떤 끈다, 이끈다 그런 효과가 강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도 우리가 카메라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셔터, 속도, 그 다음에 정과 동, 안과 박, 그 다음에 많다, 적다, 이런 이제 대비적인 요소가 되죠. 똑같은 이제 지역이라도 이 왼쪽 사진 같은 경우에는 장노출, 즉 셔터 속도로 30초를 두고 찍으니까 이렇게 파도가 마치 안개처럼 이렇게 표현됐죠. 근데 오른쪽의 사진은 125분을 1초로 찍으니까 그냥 우리가 평범한 바다가 됐잖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우리 바다를 이거 동해 바다인데요. 동해 바다를 찍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파도를 잔잔하게 표현할 수도 있고 파도를 거칠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또 여기도 마찬가지죠. 대비적인 요소를 이용하니까 훨씬 더 사진이 뭔가 좀 돋보이는 것 같죠. 이 많은 이제 고등어를 이 아주머니 혼자서 다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뭐 아주 많다, 또 적다. 이 대비적인 요소가 또 이해가 되죠. 근데 이 사진에 여기까지 제가 이제 강의를 해보니까 이 대비적인 요소를 보고 사람들이 많이 공감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어. 여러분들 이제 영주님은 여기에 속하죠? 우리는 대부분 사람 여기 속합니다. 결국은 다 혼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족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뭐 동료들도 있지만, 결국은 자기 스스로 세상을 헤쳐나가야 되고 살아나가야 되는 존재가 우리 인간인 존재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이런 사진을 보고 많이 공감하는 이유 자체가 그런 데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진을 찍을 때 이게 이런 사진으로 뭔가 또 울림이 있거든요. 울림도 있고 스토리도 있고. 근데 이렇게 멋있는 사진은 이제 이것도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이런 사진도 괜찮은데 너무 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사진도 한번 연습 삼아 찍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찍어보면 막 특별하게 그렇게 차별화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이렇게 찍는 것보다는 이렇게 찍는 게
사람들이 대부분 다 아마 이 부분에다 감정이입이 되고 공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진들을 좀 많이 찍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프레이밍을 잘하는 방법 중에 다섯 번째는 선입니다. 선. 자, 이 선은 저번 시간에도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 주 대상으로 시선을 이끄는, 유도하는 지지의 기능을 한다 그랬죠. 자, 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누가 뭐라 그래도 이 가운데 있는 이 이제 스플리트, 이거 이제 저기 조지아에 있는 사메바 대성당이거든요. 이 대성당이 누가 봐도 주 대상이잖아요. 주 피사체고 그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사이프러스 나무인데 이 사이프러스 나무가 이렇게 휘었다가 또 반대편에 이렇게 휘었다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얘가 일로 싹 갔을 때 셔터를 찰칵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바라보라고 이게 선의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소위 말하는 지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이런 부분들도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또 오른쪽에 이 검고 불분명한 빛을 받고 있지 않는 이 이제 나무 일부분을 왜 집었느냐 하면 여기서 우리는 이 선을 따라서 시선 이동한다 그랬죠. 그러면은 보통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기도 하고, 그럼 이렇게 쭉 이동을 하다가 그냥 처음에는 이렇게 뭐 지나쳐 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검고 불분명하고 이러면 여기서 시선이 탁 이렇게 막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 바퀴 빙거를 돌면서 여기에 오랫동안 쳐다보게 만드는 그런 구성 방법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현장에서 뭐 하여튼 뭐든지 선이 있으면 선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또 이거 프레임 속의 프레임도 되죠. 이 부분이 검고 불분명하니까 이 아래쪽에 어두운 부분이 이런 식으로 해서 또 하나의 프레임을 만들잖아요. 그죠? 프레임 속의 프레임도 되고 그 다음에 빛과 그림자라는 그런 명암 대비도 되고 그 다음에 노란색과 그다음 파란색이라는 보색 대비도 되죠. 그러니까 잘 찍은 한 장의 사진을 보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 있는 대상,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빛과 그림자, 그죠? 빛으로 드러내고 나머지 어떤 그림자 부분으로 불필요한 부분들 좀 가려주는 역할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보색 대비도 있죠. 선도 잘 활용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데 가면 이게 쭉 한 바퀴 크게 이렇게 한 바퀴 빙 둘러볼 수가 있거든요. 천천히 이제 이동하면서 그 가장 내가 프레이밍을 잘할 수 있는 이 주피사체를 돋보이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이렇게 적극적인 프레이밍을 하시라는 이야기죠. 생각보다 우리가 여기서 좀 기억해야 되고 적용해야 될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장 쉬우면서도 좀 이제 어렵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인물 사진 찍을 때라든지 이런 그 사람이 지나갈 때 이럴 때는 역시 단순한 배경 앞에서 촬영하는 게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은 복잡하지만 복잡한 와중에서도 복잡한 가운데서도 단순한 배경이 찾아보면 있거든요. 뭐 성벽도 그렇고 또 원래 단순한 그런 이제 뭐 건물의 벽 이런 것도 되고 이거는 이제 밀밭이잖아요. 밀밭에서 늦은 오후 시간에 어떤 측면으로 빛이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인도 북인도 라나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슬람 민족도 많이 살고 있거든요. 이제 이 아이들을 이제 찍을 때도 역시 단순하게 또 찍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항상 단순한 배경 앞에서 찍으면 사진이 확실히 돋보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프레이밍 팁 일곱 번째를 또 말씀을 드리면 항상 여러분들이 사진이 조금 더 특별하게 보이려면 이 반영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십시오. 반영.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사진을 찍을 때 여성분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손거울 같은 거 하나 들고 다니시죠. 그죠? 그러면 손거울에 자기 얼굴을 비춰가지고 카메라를 이렇게 한번 찍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더 재밌지 않겠습니까?
그죠? 손골 형태도 나타나고 그러면은 카메라가 바라보지 못하는 반대편을 보여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소위 말하는 거울을 이용한 그런 효과기도 하고 그 거울 역할을 하는 게 이 잔잔한 수면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수면으로 이쪽에 이 반영된 이 풍경까지 같이 집어넣으니까 훨씬 더 사진이 돋보이게 되잖아요. 그죠? 딱 이렇게 서로 삼각형을 만들어서 조화도 이루어지고 또 이 위쪽 풍경하고 아래쪽 풍경이 서로 또 유사성이 느껴지죠. 그래서 전체도 균형도 잡혔죠. 그리고 또 이 부분을 정확하게 3분할 구성으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이 부분이 3분의 1, 나머지가 3분의 2 구성. 그리고 여기에 배가 수십 척 정도 되는데 수십 척 중에서 절대 많이 집어넣지 마십시오. 꼭 여러분들이 짓고 싶은 배 한 척, 아니면 뭐한 세 척, 네 척이라도 서로 겹치지 않을 때 이때 찍으면 아주 이제 균형이 잡히고 또 안정감이 느껴지면서 회화적인 그런 표현도 가능하다 이런 겁니다. 자, 이 사인도 보십시오. 이 사인도 보시면 이제 우리가 그 가게, 상점 이런 데 매장 같은 데 가보면 특히 이제 의류 매장 가면 꼭 거울이 있죠. 그죠? 옷 파는 가게 가면 꼭 거울이 있지 않던가요? 옷 사러 안 가보셨어요? 그죠? 거울이 있거든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거울입니다. 그 매장 안에 가게 안에 있는 거울이거든요. 거울 태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제 그 카메라 반대편은 거울에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제 거울을 찍는 척 하면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다는 이야기죠. 거울을 이용하면 카메라가 바라보지 못하는 그 반대편 상황을 거울이 반영해서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울 효과를 이용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꼭 이용을 해 보십시오. 네. 자, 그래서 이제 항상 제가 마무리되면 이런 걸 많이 이야기하는데 세상에 아름다운 사진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잘 찍은 사진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딱 사진을 봤을 때 뭔가 마음을 이렇게 찌릿찌릿하게 쿵 하고 울리게 만드는 그런 사진은 적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진의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목적을 이렇게 아름다운 사진보다는 마음을 움직이게 만드는 소위 말하는 감동을 주는 감동이란 말 자체가 마음을 움직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움직이는 사진을 찍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평소에도 항상 의미 있는 대상을 이렇게 적극적인 프레이밍을 통해서 사진 찍는 연습을 게을리하지 말자. 이거는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사진 실력으로 향상이 되거든요.